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테스트 케이스 설계에서 이 하위 수준과 상위 수준,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스트 분석가로서 어떤 상세 수준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이 두 방식의 특징, 또 장단점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문서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테스트 과정에서 상세함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중요한 질문과 연결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근법이 더 유용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건 뭐 테스트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절차, 심지어 데이터까지 아주 그냥 상세하게 적는 방식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세세하게 기술을 하는 거죠. 이런 상세함 덕분에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험이 좀 적은 테스터분들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테스트를 잘 수행할 수 있고요. 또 누가 테스트를 하던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재현성이 높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죠. 아, 재현성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감사, 어딧 같이 테스트 과정을 좀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할 때 이럴 때 유리합니다. 자동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할 때도 이게 명세서 역할을 딱 해주니까 구현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테스트 기반 문서에 혹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상세한 만큼 장점은 확실히 있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세하면 단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노력이겠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요구사항 바뀌면 다 고쳐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너무 상세한 절차가 오히려 테스터의 어떤 창의성이나 직관 이런 걸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이걸 잘 쓰려면 애초에 테스트 베이시스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요. 테스트 도근과의 추적성을 확보하는데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세함에 명확한 대가가 있네요. 그럼 이제 반대편, 상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뭐랄까 큼직큼직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상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대상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침, 목표 정도를 제공하고요. 실제 사용할 데이터나 구체적인 절차는 테스트 분석가나 테스터가 실행 시점에 결정하도록 여지를 두는 거죠. 아하.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보다 오히려 더 넓은 리스트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게 재밌네요. 덜 구체적인데 커버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니요? 유연성이 높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요구사항 정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테스터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테스터의 역량을 믿고 맡기는 거군요. 네, 상세하고 공식적인 문서화가 덜 필요할 때 유용하고 다른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테스트 주기에서 재사용하기에도 더 적합합니다. 분명 또 다른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현성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재현성이 낮아서 결과를 검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가 없으니까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실패했을 때 원인 찾기도 좀 더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행 시에 더 숙련된 테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동화할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세부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잘못된 결과를 그냥 통과시키거나 중요한 검증 포인트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그냥 별개로만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점점 더 상세하게 정의되고 좀 안정화되면 초기에 정의했던 상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걸 발전시켜서 하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 상위 수준이 약간 초안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 보통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하위 수준 케이스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하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는 상세함과 재현성이 아주 큰 장점이지만 만드는 데 노력이 많이 들고 좀 경직될 수 있다는 점.
반면에 상위 수준 테스트 케이스는 유연하고 테스터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재현성이나 검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어떤 수준의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할지는 프로젝트의 맥락, 팀의 경험 수준, 또 테스트 목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겠군요. 정답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상세함의 정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혹시 테스트의 그 근본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상적인 테스트 케이스의 형태 자체가 달라져야 하진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귀 버그를 확실히 잡아내는 게 목표일 때랑 시스템의 사용성을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게 목표일 때 과연 똑같은 형태의 테스트 케이스가 최선일까요? 이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